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부등식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느냐, 여기 나오는 개념들을 한번 쭉 적어봅시다. 먼저 부등식이 뭐냐? 그냥 기초적인 게 있겠지. 부등식이 뭐냐? 자, 두 번째는 1차 부등식 풀어야죠. 절대값 포함하여 1차 부등식 풀어야 되고, 그리고 2차 부등식을 풀겠죠. 이것도 이제 절대값 포함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립부등식을 풀겠죠. 그래서 이제 푸는 거를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과 함수의 관계를 이용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를 이용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정수 포함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7가지 주제를 부등식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분야가 7가지나 되기 때문에 이 중에 뭐 5개 내는 거는 뭐 골라서 낼 수 있죠, 하나씩. 자, 이 중에 하나씩 우리가 배워봅시다. 첫 번째, 부등식의 뜻과 성질. 자, 첫 번째, 이제 부등식이 뭐냐를 생각하면, 부등식은 말 그대로 부등호가 있는 식이야. 부등호가 있는 식. 예, 부등호라는 건 크다 작다를 는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 크다, 뭐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요런 게 들어있는 게 우리가 부등식 이렇게 부르죠. 부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게 부등식. 자, 부등식의 대표 성질은 뭐냐? 등식과 유사합니다.
자, 그러면 등식과 유사하다고 그랬는데 등식의 성질은 뭐가 있었냐? 등식의 성질은 양변에 우리가 등호에서 왼쪽이 좌변, 오른쪽이 우변 그걸 합쳐서 양변이라고 부르는데 양변에 같은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등식의 성질이었어. 뭐만 안 되지? 안 되는 거. 양변에 같은 연산을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잖아. 0으로 나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분모가 0인 것은 정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0으로 나누는 거 빼고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든 뭐 언제나 성립합니다. 부등식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야. 양변에 같은 연산을 할 수 있어. 유사하니까요. 그러면 유사하다는 건 차이점은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차이점은 딱 뭘 말하면 될까? 등식과 차이. 차이점은 딱 하나지. 방향을 바꿀 때가 있다. 이거 딱 하나죠. 자, 방향을 바꿀 때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때 대표 언제 바꾸지? 대표 예. 대표적인 예가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예를 들어서 C가 음수인데 이렇게 돼 있어. C를 곱해. 그럼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뀌죠. 그렇지? C가 음수면 음수를 곱하면 방향이 바뀌어. 자, 우리가 성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 이걸 한번 쭉 골라봅시다.
자, 여기서 옳은 거를 한번 총 9개 중에 옳은 거를 골라봅시다. 자, 한번 말해보시오. 기억은 맞냐? 맞죠. C를 같이 뺐으니까 맞아요. 니은 어때? 디귿. 맞긴 뭘 맞아. 틀렸지. 수학에서는 언제나 참일 때 참입니다. 맞을 때도 있으면 참인 건 아니지. 틀렸죠? 왜냐하면 A가 마이너스 10이고 B가 2라고 해봐. 그럼 제곱하면 마이너스 10은 제곱하면 100이고 2는 제곱하면 3대. 틀렸지? 리을은 어때? 리을은 언제 또 거짓말이지? A가 음수고 B가 양수면 거짓말이죠. 미음 어때?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A가 마이너스 2고 B가 1이면 거짓말이죠. 비읍도 거짓말입니다. 시옷 시옷은 어때? 이거는 맞아요. 요거는 맞아요. 요거는 인수분해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음수고 왜냐면 A가 B보다 작으니까 얘는 언제나 양수입니다. 그래서 곱하면 음수 맞아요. 그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인수분해 보면 이렇게 돼.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 왜 항상 양수지? 이게 왜 항상 양수일까? 이렇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처음부터 A가 B보다 작았기 때문에 A, B 둘 다 0은 아니고 0이 아니면 제곱의 합은 언제나 0보다 크겠지. 그래서 얘는 언제나 0보다 클 거야. 얘는 언제나 0보다 커. 이응은 어때? 100배한 거니까 맞아요. 지읒 지읒 C가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틀렸어요. C가 0만 아니라면 맞는데 그럼 0보다 큰 걸 곱했으니까. 근데 C가 0일 수도 있지? 그래서 맞지 않아요. 자, 기본적으로 등식하고의 차이점은 방향을 바꿀 때도 있다는 거지. 방향을 바꿀 때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방향을 바꿔야만 한다. 그게 이제 부등식의 기본 성질.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 부등식이 뭐냐? 그리고 그 성질은 무엇이 있는가? 이것도 시험에 종종 나오지. 그래서 시험 문제로 보통 이제 2번, 3번 정도로 해서 편하게 점수를 주려고 내는 경우가 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1차 부등식을 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풀어줄 건데요. 이런 거 풀 수 있느냐인데 뭐 이런 거 풀 수 있겠지. 자, 만약에 말이야, 그냥 이런 걸 풀라고 했으면 좀 화를 내겠죠. 그치? 나를 뭘로 알고 이걸 풀라는 거야. 자, 양변에 3을 빼면 2로 나누면 이런 거 푸는 거는 쉬워요. 자, 그러면 얘를 풀면 어떻게 되냐? 자, 답이 몇 가지로 나올까? 그것만 알면 이걸 풀 수 있는 건데. 네, 4가지로 나옵니다. A가 0이고 B가 0보다 클 때, A가 0이고 B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이렇게 해가 4가지로 나오면 되죠. 자, A가 0인데 B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돼? 이때는 항상 성립하지? 이때는 해가 모든 실수가 나와요. 방정식에서는 해가 그냥 모든 수, 범위가 복소수 범위야. 방정식의 해집합은 복소수 범위인데 부등식은 범위가 실수 범위야. 왜냐하면 허수는 크기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 다루는 전체 집합 자체가 달라. 방정식은 복소수 범위에서 다루는 거고 부등식은 실수 범위에서만 다루는 거야. 해가 모든 실수고 이때는 해가 없지. 0보다 크면 그때는 그냥 나누면 되죠. A가 0보다 작을 때는 방향만 바꿔. 뭐 건드리는 건 아무것도 없지. 방향만 바꾸는 거지. 이렇게 4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절대값 포함 부등식. 자, 우선
절대값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고, 첫 번째 절대값이 뭐냐? 절대값 x 정의가 뭐라고? x와 원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x와 원점 사이의 거리인데 이 수직선상에서 거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만약 여기가 x면 거리가 뭐야? x 빼기 0. 근데 만약에 여기에 x가 있고 여기에 0이 있으면 거리가 뭐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x와 원점 사이 거리인데 결과적으로 말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만약에 x가 0보다 크면 그냥 x가 되는 거고 x 0보다 작으면 뭐가 돼? 마이너스 x가 됩니다. 물론 0일 때는 0이고 물론 절대값이 0은 0입니다. 자,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 성질은 뭐가 있게? 이런 성질들이 있어요.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당연한 성질이겠지. 거리니까. 그 다음에 절대값은 마이너스 붙여봤자 똑같아. 그리고 절대값이라는 애는 제곱하잖아? 그럼 절대값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절대값은 여러 개 있으나 하나 있으나 똑같죠. 그래서 이거는 합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합친 걸 분리할 수도 있고. 자, 이제 절대값 포함 부등식을 풀어보자. 그래, 풀어보자. 자, 먼저 간단한 거부터 해결해보자. 간단한 건 이런 거. 이건 뭐게? 이건 뭐 그냥 풀고 말 것도 없잖아. 절대값이 2보다 작다는 건 사이범위. 크면 어떻게 되지?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겠지. 절대값이 2보다 크다는 말은. 자, 뭐 간단한 건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이 하나 들어있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이런 거 풀려면 어떡하냐? 이렇게 절대값이 하나 들어있을 때는 구간을 둘로 나누면 됩니다. 절대값이 하나 들어있다. 그럼 구간을 둘로 나누면 돼. 첫 번째, 이보다 클 때. 뭐 등호는 그냥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x가 2일 때는 어차피 절대값이 0이니까. 2보다 크면 자, 그런 다음에 x가 2보다 큰 거랑 3보다 큰 걸 동시에 만족하는 건 뭐지? 3보다 크답니다. 그래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3보다 커야 되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건 3보다 크다. 당첨. x가 2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x는
근데 x가 2보다 작은데 4보다 큰 게 있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합쳐주면 답이 뭐가 된다? 3보다 크다가 답이 됩니다. 그렇구만. 절대값이 하나 있을 때는 둘로 나누면 되는군. 자, 두 개 있으면 어떡하겠냐? 절대값이 두 개. 절대값 두 개. 이런 식으로. 자, 절대값이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절대값 안이 0 되는 게 마이너스 2랑 3이지. 그래서 구간을 세 개로 나눠야 돼요. 여기 마이너스 1과 3 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구간을 세 개로 나누게 된다. 절대값이 하나 있을 때는 구간을 둘로만 나누면 되는데 절대값이 두 개 있을 때는 구간을 세 수로 나눠서 첫 번째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두 번째 마이너스 2와 3 사이, 세 번째 3보다 클 때 이렇게. 뭐 등호는 어디다 붙여도 돼. 어차피 절대값이 0 될 때 그 값은 그냥 0이니까. 자,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다 음수. 얼마? 자,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것과 마이너스 4보다 크다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뭐야? 이렇게 되죠. 항상 처음에 주어진 범위랑 거기서 나온 결과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줘야 돼. 마이너스 2보다 작은데 그 범위에서 마이너스 4보다 커야지. 그래서 얘가 하나 나오게 되고, 또는 마이너스 2와 3 사이,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보다 크면 얘는 양수, 얘는 음수. 자, x가 마이너스 8보다 크다랑 마이너스 2와 3 사이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이거죠. 마이너스 2보다 커나고 3보다 작거나 같다와 마이너스 8보다 크다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 자, 지금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야 돼? 머릿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야 되지.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써준 거지. (3보다) 크면 전부 다 플러스. 그래서 얼마? 근데 3보다는 커야 되지.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그런데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또는 세 번째이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합쳐야 돼. 그래서 이걸 합칠 거야. 이걸 합치면 합친다는 건 한 번이라도 칠해진 부분을 다 말하는 거거든.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3에서 3분의 20. 그래서 한 번이라도 칠해진 부분을 다 말하게 되니까 답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보다 크고 3분의 20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자, 부등식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남은 내일 할 텐데 남은 거는 지금 우리가 1차 부등식 세 번째, 2차 부등식 푸는 것까지 이제 오늘 해줘야 되겠네요. 자, 2차 부등식 풀기. 2차 부등식은 차수가 2차인 부등식이겠지. 그래서 2차 부등식을 푼다는 거는 뭐 두 가지겠죠. 크다 작다. 아니면 뭐 작다. 등호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자, 그러면 그냥 만약에 푼다 그러면 우리가 뭐 풀 수도 있죠.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인수분해 한 다음에 그냥 생각해서 풀 수 있어요. x-1랑 x 플러스를 0보다 크려면 우리가 두 개를 곱해서 0보다 크려면 어떻게 되면 돼? 둘 다 0보다 크면 되죠. 그렇죠? 어떤 둘을 곱했는데 0보다 크려면 아니면 둘 다 0보다 작거나. 그렇지? 그래서 x-2랑 x 플러스 1이 둘 다 동시에 0보다 크려면 x가 뭐보다만 크면 돼? 2보다만 크면 되고 또는 둘 다 0보다 작으려면 x가 마이너스보다 작으면 돼요. 그 다음에 x-2 x 플러스 0보다 작으려면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고 그러면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가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뭐 등호만 붙이면 되니까 뭐 이렇게 되겠지. 이것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크다를 풀면은 큰 것보다 크거나 작은 것보다 작다가 되고 작다를 풀면 사이 범위가 되는구나 이렇게 결과적으로 알 수가 있지. 자, 근데 이거를 그래프랑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에서 0보다 크다를 푼다는 게 뭐냐? 이걸 생각해 보면 지금 요게 요거죠. 그게 누구랑 똑같아? y. y가 바로 여기 있는 게 y지. y축에 있는 애가 y인데 이 y가 0보다 크다는 거거든. y가 0보다 크다는 게 뭘 뜻하냐? x축 윗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x축 윗부분에 해당되는 애를 그려보면 얘거든. 그래서 이거에 해당되는 x의 범위가 바로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야. 그 다음에 작다를 풀면은 y가 0보다 작다잖아. 만약에 작다를 푼다면 y가 0보다 작은 부분이 어디냐? x축 아랫부분. 거기가 y가 0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그래서 y가 0보다 작은 부분에 해당되는 x의 범위를 풀어주면 바로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도 우리가 풀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그래프로 머릿속에 그려서 풀어야 훨씬 쉽고 정확하다. 2차 부등식을 풀 때 2차 부등식을 푸시오 그러면 얘를 머릿속에서 그래프를 딱 그려. 그래서 크다라는 건 위에 부분, 작다는 아랫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 어렵냐? 뭐 어려울 게 없지. 뭐만 풀면 돼? 우선 2차 방정식을 풀어서 x 절편을 찾아야 이제 그래프가 나오겠지. 그리고 나서 크다를 풀면 큰 것보다 크거나 작은 것보다 작다가 될 거고, 작다를 풀면 사이범위. 자, 몇 개 한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